네, 이번에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와 이 원자재 시장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더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최진영 원자재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언뜻 들어서는 변이 바이러스하고 원자재 직접 연관성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많은 연관이 있겠죠, 당연히. 예. 자, 이제 먼저 유가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름 시장 12월 1일 날 오펙 회의 단계적인 감산 중단 조치 유지 결정 용어 어려운데 이게 뭐죠? 한마디로 이제 지난 7월부터 이제 감산을 갖다가 줄여나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 중단 이제 감산 자체를 이제 조금씩 줄단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러한 결정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다 갖는가를 봤었을 때 저희가 크게 좀 두 가지의 의미로 좀 살펴보고 있고요. 네.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전면적인 외교 갈등을 갖다가 피하고자 하는 그 같은 사우디의 의중이 들어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이전부터 앞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자체가 미국의 전미 휘발유 가격이 대략 갤런당 3불을 갖다가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유가 120불달러대만큼으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전략 비중에 있어서 공동 방출을 갖다가 얘기가 나왔었고 동맹국들과 중국이 호응하기 시작하면서 오펙과 좀 갈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펙 플러스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전면적인 갈등을 좀 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봤었을 때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갖다 줄여나가는 걸 계속 유지한 결정을 갖다 했는데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오펙 플러스는 또 다른 문구를 갖다 제시를 합니다. 즉 자기들이 봤었을 때 여기서 이제는 즉각적으로 시장이 만약에 오미크론 때문에 수요가 훼손이 된다면은 즉 그때 가서 다시 또 즉각적으로 규모를 갖다 조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갖다 전달을 했거든요.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결과적으로 유가가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걸 갖다가 방어하겠다라는 시장에 충분한 분명한 메시지를 제공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 유가의 하단을 갖다 지켜나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어찌됐건 요즘 보면은 이슈는 공급발 인플레이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해서 자칫 경기가 위축될까 봐. 그러면 이제 슬로우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고 성장이 좀 둔화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그러니까 이 물가를 잡고자 사실 유가가 에너지 분야에서는 또 크니까 그쵸. 미국 입장에서는 오펙한테 증산합시다. 좀 가격을 낮춥시다. 그랬는데 오펙은 이렇게 그 얘기죠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죠. 네. 자 어찌됐건. 그러면은 오미크론 완화 이제는 뭐 또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는 뭐 크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고 경증으로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하던데 뭐 맞는지 틀린지는 그건 나중에 봐야 되겠고. 자 이러면서 유가가 조금 다시 오릅니다. 뭐 경기가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배럴당 72달러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유가라든지 이쪽은 좀 오를 수 있나요? 예, 일단은 저희는 유가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있어서 계속 좀 접근을 갖다 하고 있었었고요. 네. 근데 그러면 상승이 충분히 더 여기서 재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방 효과가 기존의 백신이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게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직 충분한 메시지를 갖다 전달하기에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 같은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중요한 점은 결국에는 오미크론과 별개로 이제부터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확산세가 정점이 언제 도달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씀을 갖다 드리냐면은 우리가 코로나랑 유가랑 좀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긴 하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동 수단이 점점 짧아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활동 영역 자체가 점점 축소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유가와 코로나 신규 확산세는 정확히 역의 상관관계를 그립니다. 네. 실제로 지난 7월과 8월 달에도 신규 확산세가 글로벌리하게 정점에 이르렀었을 때 그때도 유가가 대략 18%가량 고점 대비 둔화됐었던 그 같은 그림들이 나타나셨었는데요. 이번 역시도 비슷한 그림이 나타나셨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봤었을 때 확산세가 언제쯤 정점에 도달하는지에 따라서 유가의 상방 압력이 어느 정도로 더 높아질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수요 측면이고 공급 측면에서도 유가의 상방
압력을 높일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펙 플러스인데 네. 여전히 지금의 시장은 오펙 플러스에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저희가 봤었을 때 셰일 기업들은 아직까지 귀환하려면은 내년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 2분기 때나 그럼 가능할 거라고 좀 접근을 한다면은 여전히 오펙 플러스 주도의 시장일 테고 특히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가 지난 7월부터 증산을 갖다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로 11월 달에 올라온 산유량이 9월 달까지 이제 감산을 갖다가 줄여나가는 걸 허용한 그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채산성 자체가 낮아졌다는 볼 수가 있겠고 오펙 플러스의 낮아진 채산성이 지금의 유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더 끌어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향성에 있어서는 지금 내년 1분기까지는 여전히 사우디 주도의 시장이라는 점을 갖다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겠고 유가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방 압력에 있어서 저희는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펙은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 이렇게 되는 거고 오펙 플러스는 그 이외에 뭐 미국, 러시아, 또 멕시코 되나요? 뭐 중국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암암리에 전략 비축유도 좀 방출을 하자 유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좀 유가가 내려가는 듯 싶더니 다시 또 이제 올라왔고 그게 이제 코로나 상황하고는 역으로 이게 형성된다고요? 네. 코로나가 더 조금 위험 리스크가 낮아지면 유가는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아무래도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봉쇄 이슈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또 해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그거에 기대에 맞춰서 결국 기대 수요를 갖다가 다시 또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고 가격은 이거 갖다 다시 또 반영을 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다른 원자재도 좀 봐야 되는데 유가하고 좀 상충된다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유가는 뭐 에너지 난방도 있지만 뭐 생활하는 데도 있고 뭐 플라스틱이나 정유 뭐 화학도 있고 근데 이제 내연기관차, 휘발유, 뭐 경유차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상반된 게 전기차. 전기차의 또 가장 중요한 원자재 포인트는 코발트. 예. 네. 코발트 값이 좀 많이 내렸다고요? 사실 반등을 했었죠. 되게 반등했어요? 예, 세게 반등을 했었었죠. 아, 반등이 최근에. 오늘 가장 예. 많이 올랐군요.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노안이 돼가지고. 네. 일단 요 최근에 코발트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여전히 견조한 수요가 나타나주고 있고 결국 내연기관차에 있어서 수요 자체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던 공급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그 그림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발트가 달려나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코로나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핵심. 결국 지금 주요 산지인 민주콩고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되면서 이것 때문에 조업 차질 가능성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계절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을 갖다가 한 번 더 튀어오르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경계가 필요한 부분이 일단 확산세가 어쨌든 정점을 갖다 보이게 된다면은 다시 또 좀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급 차질 요인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접근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최대 코발트 광산인 민주콩고 내에 있는 무탄다 광산, 즉 글렌코어 소유의 무탄다 광산이 이제부터 다시 또 생산에 재개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부터 폐광에 들어갔던 광산이 이제 또 다시 재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인 건 맞지만은 이 같은 공급에 있어서 이슈를 갖다 이제는 조금씩 노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기차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원재료 값이 계속 또 자극을 받는 예. 뭐 물론 코발트가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좀 있군요. 천연가스도 한번 볼까요? 천연가스는 거의 뭐 시쳇말로 부러졌어요, 시세가. 그렇죠. 한 네. 뭐 20몇 프로 가량 부러졌죠. 고점 대비 치면 거의 반토막 아닌가 예. 싶긴 한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우리가 바라보는 천연가스, 우리가 주로 시장에서 투자하는 천연가스는 헬리어브라 해가지고 미국에 상장되는 천연가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유럽과는 좀 다른 그림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드스트림을 갖다가 노드스트림 2를 지지하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제 새로운 연정으로 출범을 했고 그러면은 러시아와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지만은 다만 아직까지 독일 내 자회사가 가즈프롬이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르켈 시대가 접히고 끝났고 이제 다른 새로운 총리. 예, 맞습니다. 근데 가즈프롬 측에서 자회사를 독일에다가 이제 설립을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미완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공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유럽 쪽에 TTF라든가 MBP라든가 이쪽은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헨리허브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미국 쪽에서의 기온 자체가 지금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의 기온이 평년 기온이 예년보다 좀 높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부러졌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아, 미국 본토는 좀 따뜻한가 보죠. 하와이는 막 눈 내리고 그러던데. 네, 근데 지금 미국 이제 노아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기상청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그쪽, NOAA, 예. 그쪽에서 전망하기로는 일단 현재까지 봤었을 때 12월 중순부터 12월 말 때 대략 중부와 그 다음에 남부와 그 다음에 동부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지역들이 굉장히 좀 따뜻하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천연가스단에서 가격을 갖다 내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난방 수요를 갖다가 조금 억제했던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미국은 아직 사실은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아닙니다. 네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은 결국에는 1월이겠죠. 12월이라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2018년 1월 달을 갖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라니냐발 북극 한파 때문에 미국의 북동부 지역이라던가 내지는 특히 뉴욕을 갖다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난이 발생을 하면서 난방 수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튀어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역시도 결과적으로 본격적인 시즌은 결국에는 1월 달이다. 아직까지 해수면 온도는 라니냐의 방향성을 갖다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고 네. 이러한 부분이 곡물단에서 가격을 계속 떠받들어주고 있는 지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선상에서 천연가스 역시도 특히 헬리허브 역시도 이 같은 부분을 갖다가 후행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계속 경계하면서 바라보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금속으로 가봐야 되는데 이 금속의 최대 소비국은 중국이겠죠? 뭐 뭐든지 중국하고 금속하고는 또 어떻게 연관을 져서 풀이가 됩니까? 일단은 결국에는 정책의 부양 여부를 갖다 봤었을 때 그러면은 중국이 좀 뭔가 소비를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리하게 금속의 구리만 하더라도 글로벌 48%의 수요를 갖다 차지하는 게 중국이고 뭐 철강도 그렇겠지만 알루미늄도 그렇고 모든 메탈에 있어서 최대 소비국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부양책에 있어서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계속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금속 가격들이 한 번 더 그럼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난 11월 18일 날만 보더라도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통화정책 회의에 있어서 좀 메시지가 좀 더 순화됐습니다. 기존에 있어서 과도한 양적 완화를 갖다가 지향한다는 문구가 삭제가 됐고 네. 더불어서 이번 최근에 있었던 지난 6일 날 있었던 공산당 중앙정책회의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규제 얘기만 그동안 있었다가 이번에는 부동산 발전을 위한 선순환을 촉진시키겠다라는 문구 전환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내년도 경제 전망을 갖다 발표할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순화적인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금속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정책 전환에 있어서도 조금은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실제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게 지표로 연결되기까지의 그 시차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결국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결국 물가 압력이 둔화되고 과거에 실제로 GDP 대비 재정 적자의 추이와 물가 압력인 PPI와의 추이를 갖다 같이 놓고 보면은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의 우려가 형성됐었을 때 그때 가서 부양책을 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PPI만 놓고 보더라도 13%대입니다. 결국 지금 부양책 쓰면 오히려 버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지금은 일단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만 실제 액션은 물가 압력이 완화될 내년도 못해도 3월 전인대 이후나 내지는 4월 말에 있을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 이후에나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얘가 이 금속을 보는 원자재도 마찬가지지만 대충 이제 시클리칼이라는 경기 순환 측면에서 오미크론 변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계속 좀 이렇게 긍정으로 조금 막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을 갖다 두고 되겠다.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 시장을 잠깐 들여다봤고요.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중국 원자재 애널리스트 최진영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